어젯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으로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글로벌 랠리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도대체 무엇이 하룻밤 사이에 투자자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고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끌어올렸을까요? 그 힘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좀 풀릴 수도 있다는 이 소식 하나가요, 시장을 짓누르던 불안감을 한 방에 걷어내고 아주 강력한 낙관론을 불어넣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현상의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이 현상을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전 세계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핵심 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랠리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긴장이 풀릴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효과가 정말 순식간에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바로 보이죠.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주요 시장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쳤습니다. 특히 유럽은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인 호재가 됐고요.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기업들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가 커졌죠. 자원이 풍부한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재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이 글로벌 파티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한국으로 한번 와볼까요? 와, 우리 증시가 이번 랠리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을 단숨에 넘어섰거든요. 무려 2.21% 급등. 이 숫자 어떻게 보이세요?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그동안 넘기 힘들었던 6,2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단순한 숫자 이상이죠. 시장을 꽉 누르고 있던 그 공포 심리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금융업과 보험업이 5%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끈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업종들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이런 금융, 보험사들은 전쟁 같은 큰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야, 이제 살았다 하면서 튀어오른 거죠. 개별 종목으로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대장주들이 이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5% 넘게 급등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랠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는 와,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5% 넘게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통 산업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오히려 살짝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돈과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전쟁 같은 외부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데 하는 기업 본연의 가치, 즉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흐름이 주식시장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채권, 외환,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시 FICC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냥 채권, 통화, 원자재 시장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걸 같이 보면 시장 전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시장에 가자 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의 인기가 시들해진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5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네, 시장 한 구석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야지 하는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턴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미래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나올 중국 GDP는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거고요. 미국 고용 지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에겐 금요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코앞에 닥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게 지금의 기술주 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 복잡한 시장 이야기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와 건설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나스닥이 저렇게 폭등한 건 시장의 AI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또 달러가 약해지니 원화가 강해졌다는 것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금 같은 자산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올 중국 GDP랑 미국 고용 데이터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분명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이 뜨거운 기대감을 앞으로 나올 실제 경제 지표들이 정말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